두 딸을 모두 왕비로 만든 조선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조선 역사 500년, 수많은 신하들이 왕을 섬기고 권력을 얻으려 싸우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단 한 명만이 이루어낸 일이 있습니다. 두 딸을 모두 왕비의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그것도 연이어 2번씩이나. 그 남자의 이름은 한명회. 오늘 우리가 찾아온 파주 삼릉은 바로 그 두 딸이 잠든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요한 숲속에 권력의 정점과 비극의 끝자락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 서울에서 차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이곳에 조선 왕실의 깊은 비밀이 잠들어 있습니다. 파주 삼릉이란 이름 그대로 세 개의 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릉, 술릉, 그리고 영릉. 이 세 능의 주인공들은 각각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꽃을 피우기도 전에 지고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비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나이에 낯선 궁궐로 끌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장소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주 삼릉은 조선의 왕릉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왕이 된 사람들의 능이 아니라 왕이 되지 못한 사람, 왕비가 되었으나 너무 빨리 떠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걸으면 묘하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책 속 화려한 이름들 뒤에 감춰진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침묵 속에 잠든 세 개의 능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한명회.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선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분이라면 이 이름이 얼마나 거대한 무게를 갖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세조의 신복이었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는 계유정난의 설계자였으며 조선 초기 정치판을 손 안에서 쥐고 흔든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번번이 낙방했던 가난한 선비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권력의 끝에서 그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답이 바로 이 파주 삼릉의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파주 삼릉 숲길에 발을 들이는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 도로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이 남습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그 사이로 햇살이 가느다란 기둥처럼 내려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묘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단순히 공원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 이 길을 걸었던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능을 향해 걸어가는 이 흙길은 수백 년 전에도 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상복을 입은 궁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신하들이, 그리고 말없이 앞을 바라보던 왕이 걸었을 이 길을 17살의 왕비가 되어 17살의 세상을 떠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파주 삼릉의 첫 번째 능, 공릉입니다. 이곳에는 예종의 첫째 왕비였던 장순왕후가 잠들어 있습니다. 장순왕후는 한명회의 첫째 딸입니다. 그녀는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궁궐에 들어갔고 예종이 즉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왕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이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7의 나이에 꽃을 채 피우지도 못하고 진 삶. 그녀의 능 앞에 서면 말문이 막혀옵니다. 공릉은 단릉입니다. 왕이 아닌 왕비 혼자 잠든 능입니다. 예종은 나중에 창릉에 묻혔고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능의 규모는 다른 왕릉에 비해 작고 소박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화려한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능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고 외로운 느낌입니다. 그 앞에 서면 묻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아버지 한명회의 뜻에 따라 궁궐로 들어간 그녀는 왕비라는 이름 대신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첫째 딸을 잃고도 한명회는 둘째 딸을 왕실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야망이었을까요? 장순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한명회의 권력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둘째 딸을 성종의 왕비로 들여보냈습니다. 이 딸이 바로 공예왕후입니다. 공예왕후는 12살에 세자빈으로 입궐했습니다.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나이였습니다. 언니가 왕비가 되어 짧은 삶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궁궐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이었기에 그녀 역시 22의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후사도 없이 화려한 왕비 자리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술릉은 공릉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더 깊어지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공예왕후의 능 앞에 서게 됩니다. 언니의 능과 마찬가지로 달릉입니다. 성종은 뒤에 설릉에 묻혔고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술릉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만약 평범한 사대부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면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를 낳고 소소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왕비가 되는 것이 언제나 행복의 시작이 아님을 이 두 자매가 무언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딸을 모두 잃은 한명회. 역사는 그를 정치의 귀재에 권력의 화신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한 아버지로서 그는 어땠을까요? 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것도 계산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한명회는 두 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권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은 뒤에 갑자산이라는 연산군의 분노로 관이 파헤쳐지고 부관 참시를 당하는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두 딸을 왕비로 만들었으나 그 영광은 결국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파주 삼릉의 소나무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파주 삼릉 세 번째 능, 영릉입니다. 이곳에는 추존왕 진종과 효순왕후가 잠들어 있습니다. 추존왕이란 살아서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사후의 왕으로 추존된 사람을 말합니다. 진종은 영조의 맏아들로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불과 1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 될 운명이었으나 그 운명을 살아내지 못한 아이, 그의 능 앞에 서면 또 다른 슬픔이 밀려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세자, 왕비가 되었으나 젊어 떠난 두 자매. 파주 삼릉은 이처럼 조선 왕실의 가장 아프고 조용한 이야기들이 모인 곳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슬픔의 땅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계의 능을 모두 돌아보고 숲길을 나오면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관광지로서의 파주 삼릉은 조용하고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찍고 소풍을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 잠들어 있는 이야기들을 알고 나면 이 숲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능 앞에 선돌 하나하나가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그 도구가 된 사람들은 꽃처럼 피었다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꽃들은 파주의 흘 속에서 이름 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한명회가 어떻게 수양대군과 손을 잡았는지 그 권력의 탄생 순간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피가 흘렀고 왕좌가 바뀌었으며 한 사람의 야망이 조선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어집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명회, 그는 훌륭한 정치가였을까요? 아니면 딸을 권력의 도구로 쓴 냉혹한 아버지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1453년 10월 조선의 밤하늘 아래 역사를 바꾼 쿠데타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권력을 장악한 이 사건은 단순한 왕위 찬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핵심 설계자는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주 삼릉에 잠든 두 왕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왕비를 탄생시킨 아버지 한명회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는지 그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명회는 원래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리했지만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20이 넘어서도 30이 넘어서도 관직 하나 얻지 못한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읽는 눈,
그리고 권력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직관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는 어린 단종이 즉위해 있었고 그 곁에는 권신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양대군은 권력에 굴주려 있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그 수양대군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역사를 바꿀 만남이었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첫 만남은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촛불 하나만 켜진 방에서 두 남자는 마주 앉았습니다. 수양대군은 거칠고 야망 넘치는 왕족이었고 한명회는 가진 것 없지만 머리 하나만큼은 조선 최고였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반대파를 누가 제거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며 어느 날 밤에 거사를 치를지 모두 한명회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들키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떨지 않았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마침내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반대파의 집을 기습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실질적 실권자였던 황보인과 김종서가 제거되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직접 철퇴로 내리쳐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조선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권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성공한 뒤 한명회는 단숨에 조선 최고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한 뒤 한명회는 1등 공신에 책봉되었고 영의정까지 오르며 사실상 조선을 손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더 단단히 굳히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왕실과 연결시킴으로써 어떤 왕이 즉위하더라도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두 딸을 연달아 왕비로 들여보낸 이유였습니다. 권력을 위한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첫째 딸이 세자빈으로 책봉된 것은 146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도 궁궐이 어떤 곳인지도 제대로 알기 전에 그녀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국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자 훗날 예종이 되는 그와의 혼례가 치러졌고 아버지 한명회는 드디어 왕실과 혈연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신하가 딸을 세자빈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한명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61년 장순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이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한명회는 딸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슬픔을 감추고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하면서 왕실에는 새로운 왕비가 필요했습니다. 한명회는 둘째 딸을 들여보내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이미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둘째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그녀도 12살에 궁궐로 들어갔고 22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공예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한명회는 역사상 최초로 두 딸을 모두 왕비로 만든 신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두 딸의 짧은 생이 있었습니다. 합산하면 두 딸의 왕비 재위 기간은 고작 몇 년에 불과했습니다. 자녀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명회는 권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종의 장인으로서 전 왕의 외척으로서 그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두 딸의 무덤이 파주 삼릉에 조용히 자리 잡은 것과 달리 한명회의 이름은 조선 역사에 가장 굵은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파주 삼릉의 세 번째 능, 영릉입니다. 이곳에는 추존왕 진종과 효순왕후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앞서 두 능과 달리 영릉은 쌍릉입니다. 그래서 더 포근해 보이기도 합니다. 진종은 영조의 맏아들로 경희군으로 태어나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행, 총명하고 온순한 아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세자로 책봉된 지 3년 만인 1728년, 불과 1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이 될 준비도 채 하지 못한 채 그 짧은 생에 막이 내렸습니다. 진종이 세상을 떠난 뒤 영조는 또 다른 아들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뒤주에 갇혀 죽은 그 비운의 왕자입니다. 아버지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이 사건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으로 꼽힙니다. 만약 진종이 오래 살아 왕이 되었다면 사도세자는 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비극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파주 삼릉 영릉 앞에 서면 그 가정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10살 아이의 죽음이 불러온 거대한 나비 효과. 그것이 조선 왕조의 역사입니다. 진종은 사후 정조가 즉위하면서 왕으로 추존되었습니다. 살아서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죽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덕에 그의 무덤도 왕릉의 규격을 갖추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영릉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공릉의 장순왕후, 술릉의 공해왕후, 영릉의 진종.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파주 삼릉이라는 이름 아래 한 곳에 모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세 능을 포함한 조선의 왕릉 40기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덤의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깊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파주 삼릉을 걷는 내내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늘 승자를 중심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개유정난의 역사는 수양대군이 세조가 된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한명회의 역사는 1등 공신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파주의 숲속에는 그 역사 뒤편에서 이름도 크게 알려지지 못한 채 짧은 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17의 세상을 떠난 장순왕후, 22의 공해왕후, 10살의 진종.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라진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파주 삼릉을 떠나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소나무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능 위에는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이 풍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순왕후, 공해왕후, 진종. 세 사람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지금 이 숲속에서는 아무런 권력 다툼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오히려 마음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파주 삼릉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부터 한명회의 말로를 다루겠습니다. 권력의 꼭대기에서 두 딸을 왕비로 만들었던 그가 죽은 뒤에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연산군의 분노 앞에서 무덤이 파헤쳐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은 그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한명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혹한 권력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개유정난의 밤에서 출발해 두 딸이 왕비가 되는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10살에 세상을 떠난 진종의 영릉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파주 삼릉은 왕들의 화려한 능이 아닙니다. 권력의 바람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조용히 쉬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소나무 숲길을 걷는 것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닙니다. 잊힌 이름들을 기억하러 가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명회는 1487년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만 보면 조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신하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낙방했던 가난한 선비가 개유정난을 설계하고 두 딸을 왕비로 만들었으며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 중에 한명회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도 파헤치는 무오사화, 갑자사화의 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윤 씨를 사사하는데 찬성했던 신하들을 모두 처벌하라고 명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이고
이미 죽은 자는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한명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명이 내려지자 한명회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시신이 꺼내졌고 목이 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관참시입니다. 조선에서 신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처벌이었습니다. 살아서 두 딸을 왕비로 만들며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그가 죽어서 이런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뒤 한명회는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삭탈되었던 관직이 돌아왔고 그의 이름은 다시 역사책에 올랐습니다. 권력을 잡고 딸을 왕비로 만들고 죽은 뒤 부관참시를 당하고 다시 복권되는 한명회의 생애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궤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파주 삼릉의 소나무는 이 모든 소동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명회의 이름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동안에도 두 딸의 능은 변하지 않고 이곳 파주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파주 삼릉을 생각할 때 저는 항상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한명회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도 영의정의 자리에서도 두 딸이 왕비가 되는 날에도 그가 진심으로 행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 딸이 파주의 흙 속에 차례로 묻히던 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어떤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역사는 그를 냉혹한 권력자로 기억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슬픔을 파주 삼릉의 소나무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파주 삼릉 숲길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녹음 우거진 숲길을 산책하고 고즈넉한 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이름에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갑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 흙길을 밟으며 장순왕후를 생각하고 공예왕후를 떠올리고 10살의 세상을 떠난 진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눈물로 쓰여 있는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파주 삼릉의 세능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공능은 말합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어도 그 자리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술릉은 말합니다. 언니의 죽음을 보고도 같은 길을 걸어야 했던 둘째 딸의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크게 울린다고. 그리고 영릉은 말합니다. 10살의 세상을 떠난 아이의 자리는 왕이 된 뒤에야 비로소 왕릉의 이름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우리는 그 새 목소리를 이 소나무 숲 속에서 듣습니다. 잘 들으면 들립니다. 바람 소리처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는가? 시험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목적도 아닙니다. 역사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의 선택을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한명회의 이야기는 권력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딸의 이야기는 그 권력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주 삼릉의 소나무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장순왕후, 공혜왕후, 진종. 화려한 왕비의 자리에 앉았으나 17의 세상을 떠난 소녀. 언니와 같은 운명을 살다 22의 눈을 감은 둘째 딸. 왕이 되지 못한 채 10살의 생을 마감한 세자. 세 사람은 모두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너무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소중한 일입니다. 파주 삼릉의 소나무가 그들을 지켜왔듯이 우리도 그 이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파주 삼릉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세 개의 능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개유정난의 밤, 한명회의 야망, 두 딸의 짧은 삶, 10살 세자의 이른 죽음, 부관참시와 복권. 이 모든 이야기가 파주 삼릉이라는 조용한 숲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 여행의 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능 하나에
이렇게 깊고 넓은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 다음에 파주를 지나게 되신다면 꼭 한번 발걸음을 멈추고 파주 삼릉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파주 삼릉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왕, 장군, 권신. 하지만 역사의 진짜 무게는 종종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장순왕후는 아버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공해왕후는 언니가 간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종은 왕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무대 위에서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조선의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침묵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파주 삼릉, 공릉, 술릉, 영릉, 세능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합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것. 한명회의 관직과 영광은 그가 죽은 뒤 부관참시와 복권을 반복하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딸이 잠든 파주 삼릉의 소나무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권력이 아닌 것이 권력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이것이 파주 삼릉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소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입부에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두 딸을 왕비로 만든 그 남자, 과연 훌륭한 정치가였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아버지였을까요? 영상을 다 보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역사의 인물을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다만 파주 삼릉의 소나무 숲을 걸으면서 그 두 왕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장순왕후, 공해왕후, 그리고 진종. 오늘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 삼릉, 공릉, 술릉, 영릉, 세능의 주인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코 권력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짧았고 그들의 이름은 오랫동안 잊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곳을 찾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역사 여행의 의미입니다. 파주 삼릉의 소나무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명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혹한 권력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인물이었을까요? 또는 두 딸을 연달아 왕비로 들여보낸 그의 결정을 아버지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역사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역사 여행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파주 삼릉 다음 이야기도 준비 중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요청을 반영하겠습니다. 권력은 잠시지만 기억은 영원합니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진 이름입니다.